뭐 돌아봐요? 어떻게? 네? 왜 이렇게 어색해하세요 원장님? 아니 지금 찍는 거야? 옆모습을 이렇게 삐딱하게 찍으니까 안 되겠어요. 정중하게. 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소. 원장님 저희 신경치료 아시죠? 네. 나 알아. 나 치과 의사야. 신경치료 솔직히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상태가 어떠냐, 그 다음에 또 의사가 얼마나 또 신경을 써서 마취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신경치료는 안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항상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죠. 하기 싫은 게 신경치료란 말이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도대체 내가 얼마나 아파야 신경치료를 하는 건가.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픔, 통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마다 통증의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금만 아파도 예를 들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가 너무 시려서 뭐 신경치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때 예를 들자면 진통제를 먹고도 해결이 잘 안 되거나, 진통제를 먹고 잠을 자고 싶은데 밤에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 그러면 그건 거의 신경치료를 해야 될 케이스가 될 것이다. 이정 원장님? 네? 공감하십니까? 그쵸. 지금 이제 얘기한 대로 뭐 진짜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 아니면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발로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원장님은 언제 신경치료 하셨어요? 저는 신경치료 히스토리가 없어요 아직은. 진짜요? 그러나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이제 어디를 놀러 갔다가 엄청 심하게 다쳤어. 앞니로 이렇게 부딪혀서 여기 길거리에. 그래서 부러진 거 아니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했더니 오히려 그 치아는 안 다치고 그 옆에 있는 치아가 과거부터 아팠었던 치아가 이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다가 이제 우리 애한테 발길질을 당해서 여기를 맞은 거야. 그 부분이 조금 옆에 염증이 만성화된 게 보인 거예요. 최 원장님한테 와서 보여줬더니 이제 최 원장님이 빨리 신경치료 해야 되겠네 라고 했는데, 이제 맨날 치과의사인 주제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껏 미뤘는데 이제 조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아파요? 조금 아파. 정말 시기가 되면 그 필요한 치료를 해야죠. 약간 애매한 케이스가 있어요. 두 군데를 갔는데 신경치료 하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안 해도 된다 그래요. 확률 높은 선택을 한다 했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안 하는 걸로 가야지. 당연히 신경치료를 먼저 안 하고 우선 약 드시고 잇몸 처치하고 보통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치료라는 건 아니야말로 오늘 내일은 좀 아프시겠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경치료를 안 하고 살릴 수만 있다면 사실 서로 좋잖아요. 흔히 환자분들이 이거 신경치료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꽤 계신데, 이건 신경치료 안 하고 일단 한번 살려보죠 라고 해서 살리는 경우도 거의 50% 이상은 돼요. 근데 그럼 그 살리는 동안 되게 아플 거잖아요.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아 주변에 잇몸 질환 때문에 아픈 경우도 정말 많아요. 특히 성인들의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처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케일링 또는 마취에서 하는 잇몸 치료,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약이 있잖아요. 처방전 약을 드리고 여러 가지 교합도 조정하고 이러면 치아가 보존적으로 괜찮아진 경우가 많고, 보존적인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면 100%의 통증이 최소한 70%, 60%로 감소되니까 환자분은 좀 버틸 만한 힘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꼭 신경치료를 하면 아프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안 아픈데도 신경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방 이 원장님처럼 치아가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가 죽어가면서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뿌리 끝에 고름주머니가 잡힌 경우들이 많아요. 내버려두면 뿌리 주변의 뼈가 풍선처럼 이렇게 녹으면서 크게 벌어지니까 그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편하지 않고 아프지 않아도 강력하게 신경치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경치료를 옛날에 한번 해봤어. 했는데 신경치료의 결과가 너무 좀 좀 약간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또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 미세하게 다시 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신경치료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를 마지막 수단인데 그걸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요? 기존에 신경치료 했던 그 재료들을 떼어내고 다 제거하죠. 그래서 깨끗이 내부를 다시 치아 뿌리 속을 청소를 하고 다시 신경치료를 했을 때 이가 살아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런 걸 재신경치료라고 해요. 제가 증례를 하나를 의자도 준비를 했는데, 이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아에 하얗게 뭐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다시 뿌리 끝에 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염증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인공신경물질 약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빈 통로로 만들어 놓고 새롭게 다시 인공신경물질 약을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10년 전의 약보다는
이번에 넣은 약이 훨씬 더 강력하고 두껍게 들어갔죠. 그럼 좀 더 밀폐가 되기 때문에 이분의 치아가 다시 건강해지고 아프지 않게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신경치료를 해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뽑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살릴 수만 있다면 다시 재신경치료를 해서 살리려고 시도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치료 하면 안 뽑아도 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신경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 갔을 때 뽑을 확률이 높은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뽑지 않게 살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경치료에 대해서 많은 거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